자, 어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뭐 그 사이에 약간의 또 변동도 있네요. 정청래가 제가 볼 때는 세 곳에 무덤을 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똥물 지역구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 곳에 무덤을 파고 있는데 하나는 평택입니다. 평택에서 이제 조국을 조지고 앉아 있는데 이거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조국을 보내버리고 제가 머슴의 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조국을 보내버리고 자기가 이제 문씨 집안의 그 세자가 되겠다. 일종의 이제 그 세조와 그 수양대군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영화 뭐 왕과 사는 남자를 제가 비유를 하면서 조국을 이제 유배를 보내고 본인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는 김용남 의원을 저 평택에 출마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분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근데 이제 꿈은 거창한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털레반들이 정청래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조국이 날아가면은 정청래 외에는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조국이 날아가더라도 조국 쪽으로 저 정청래 쪽으로 털레반들은 이제 결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털레반들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조국이 날아갈 경우에 진짜 이제 조국에 이제 뭔가 집중했던 이런 당원들은 이거 정청래가 조국을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조파들은. 그래서 문파가 둘로 나눠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정청래가 오히려 본인은 이제 조국을 날리면 자기가 문씨 집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털레반들의 결집력이 떨어지면서 당대표 선거에는 저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에 대한 이제 충성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거 진짜 머스맨 아닌가? 제가 이 머스맨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이제 갈라치기죠. 털레반 내분을 일으키기 위한 이런 이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갈라치기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저는 시청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당대표 선거를 할 때 털레반들의 결집력이 저는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조국을 날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평택 선거에서 조국이 패배를 하게 되면 당대표 연임을 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평택 김용남 후보를 열심히 밀고 있는 거야. 김용남이 되는 순간 친문은 자중질환이 나게 될 것이다. 정청래가 연임이 되는 당대표 연임의 길이 이제 더 험난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김용남 후보를 지금 열심히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1번 똥물 지역구가 되는 거예요. 정청래 연임의 꿈에 똥물을 뿌리는 1번 지역구가 평택을이 된다. 그래, 평택에서 무조건 우리가 김용남을 당선시키면은 1타 쌍피가 되는 거죠. 정청래도 보내고 조국도 보내는 그리고 털레반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택 선거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똥물 지역구는 어디냐면은 제가 볼 때는 전북이 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전북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호영 후보가 억울하게 공천 탈락을 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전북 지사 선거에 관심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만약에 전북에서 이원택 이제는 뭐 이원택은 완전히 찍혔어요. 친청 후보라고 완전히 찍혀 있는 상태고 친명 유권자들이 이원택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지금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제 부당한 방식으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어요. 이원택 후보가 정청래 백으로 한마디로 공천을 받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원택에 대해서 뭐 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들 그다음에 전북 지역 우리 유권자들까지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대안이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원택 후보가 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분위기는. 근데 이게 민주당 뭐 전북에서는 누가 당선이 되건 결국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잖아. 예컨대 이제 지금은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만약에 김관영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본인이 당일 나가겠다고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선돼서 본인에 대한 의혹을 다 해소하면 언제든지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관영이 출마를 해도 민주당 후보고 이원택이 출마를 당선이 돼도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이면 전북 도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략적 판단할 수 있다. 그 전략적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가 전북지사가 되는 게 정청래에게 데미지가 클 것인가. 만약에 이원택이 떨어진다면요. 이원택이 떨어진다면 이거는 진짜 당대표 경선에 완전히 똥물 뿌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청래의 꿈은 제가 볼 때 물거품이 된다. 근데 지금 김관영 후보가 거의 출마를 확정한 것 같아요. 예. 이 관련된 뉴스 영상 보고 전북 지역 선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금 제공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기소하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내란 동조 의혹으로 고발돼 지난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관련 쟁점들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특검이 자신을 기소하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반대로 무혐의인 경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역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기소가 된다면 저는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최대의 관심사인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정청래 대표의 횡포와 도민 무시에 대한 분노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이거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7일 날에는 밝히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 특정 정치 세력이 전북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범도민 후보로서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정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아니라 도민이 원하는 도민 후보가 경선에 나서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일각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이미 모든 출마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의 선택이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김관영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뭐 내용을 보시면은 거의 출마를 결심한 것 같죠. 예, 그리고 뭐 지역에서는 뭐 지지자들이 시민 후보로 도민 후보로 김관영의 출마를 촉구하는 뭐 이런 이제 기자회견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지역에서 보는 것보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느끼는 그 감정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억울한 거죠. 뭐 제일 억울한 거는 이제 안호영 의원이 되겠지만은 안호영 의원은 이제 경선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안호영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그 이인재 법 때문에 안호영 후보는 경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관영 후보는 어쨌건 본인이 그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도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심판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김관영 후보가 아마 7일 날 이제 그 지사직을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퇴 시한이 아마 7일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일에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김관영 후보 그 뭐 이른바 대리비 의혹만 없었으면은 김관영 후보가 전북지사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지사가 40%가 나왔습니다. 40%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원택 후보가 한 20%, 그 다음에 안호영 후보가 10%대 요 정도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민주당에서 이제 제명이 돼서 여론조사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건 전북 도민들은 김관영 지사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사를 교체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민심이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명이 되면서 뭐 지지율이 이전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지금 이원택 후보하고 충분히 경쟁할 만한 그런 지지율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김관영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판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있다. 예. 그리고 전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쨌건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역에 집권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지 않아요. 예. 다른 지역하고 호남 지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호남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때 그 무소속으로 공천 탈락을 한 이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되는 기초단체장들이 꽤 많아요. 예, 매년 뭐 그 총선 같은 경우에도 뭐 무소속이 당선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은 일단 김관영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 정청래 심판론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전북 도민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도 지금 정청래가 이번에 호남 지역에서 개판 공천을 했다. 예, 이른바 뭐 공천 재난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호남 유권자들은 이 정청래의 전횡에 대해서, 예, 정청래의 독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친명 당원들과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당대표 선거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에게 뭔가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오기를 은근히 바라는 게 있어. 근데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안 되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컨대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울 수는 없잖아요. 정청래가 밉다고 하정우를 떨어뜨릴 수는 없어. 왜?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이제 정치적 데미지가 가고, 예, 지금 한동훈이 이제 될 가능성이 여론조사를 보면 높은 것 같은데 단일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 한동훈이 만약에 북갑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에 결코 긍정적인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청래가 밉다고 해가지고 야 하정우가 밉다고 그래서 야 떨어져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북은 얘기가 다르잖아, 그죠? 전북은 우리가 정치적 부담이 없어. 이원택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데미지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잖아요. 대통령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 그리고 김관영이 당선이 됐다고 해갖고 민주당한테 데미지가 가요? 안 가잖아.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전북에서 만약에 이원택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데미지를 입는 건 정청래만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정청래만 데미지를 입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정치적 부담이 없이 김관영을 밀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한테는 완전히 똥을 튀기고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민주당에는 전혀 피해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청래를 심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전북에서 이원택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정청래 심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심판론이 제가 볼 때는 있다 지금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전북에서 정청래 심판에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예, 그리고 전북이 저기 우리 김민석 총리가, 예, 익산에 아파트를 계약을 했잖아요. 예, 전북. 그리고 군산도 되게 신경을 쓰고 있잖아. 우리 김민석 총리가 새만금에도 이제 여러 차례 갔고 군산에도 여러 차례 갔어. 김민석 총리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전북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전북 지역에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되기를 원하는 이런 이제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북 지역에서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원택이 떨어지면 김민석 당대표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정청래가
정치적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야 이거 정청래 뭐냐, 민주당 당원들이 전북이 정청래를 심판했다, 뭐 저기 지방선거 끝나면은 그런 이제 분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야 정청래가 호남이 정청래를 버렸다, 뭐 이렇게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민석 총리에게 뭐 김민석 총리가 될지 송영길 대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청래를 심판하자, 이런 분위기가 전북 지역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관영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정청래는 완전히 똥물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당대표 완전히 날아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이번에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이게 해당행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해당행위면 징계를 하라고. 예, 저는 징계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일개 당원인데 뭐 징계 받으면 당비 안 내고 좋지 뭐. 그래서 당의 징계를 무릅쓰고, 예, 저는 이번에 김관영을 밀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번에 저는 무조건 김관영을 밀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청래를 심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 호남 지역에서 불공정 경선이 진행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명백히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관영 후보가 7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출마를 하면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생각이고, 만약에 이제 징계를 받으면, 예, 그 족바당 애들도 징계를 해라. 아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국 미는 놈이나 김관영 미는 놈이나 똑같은 해당행위 아니야? 에? 그러면은 조국 미는 그 개장수도 징계를 하고 다 징계를 하라고. 민주당에서 다 드러내라고. 그래서 제가 또 만약에 저기 징계를 받으면은 논개 작전입니다. 예, 제가 족바 애들까지 끼어안고, 예, 한강으로 뛰어드는 족바 후보로 제가 족바당 애들까지 끌어안고 같이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요. 예, 그래서 당에 이제 제가 바로 징계 받는 순간 이의 신청을 할 겁니다. 저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안 해요. 최강욱도 징계를 해야죠. 제가 최강욱 끌어안고 갈게요. 최강욱 끌어안고, 여러분 최강욱 꼴 보기 싫은 분들 많을 텐데 최강욱 끌어안고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해당행위로. 똑같은 해당행위 아니야. 뭐 저를 뭐 징계하지 말아라,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같이 다 징계해라, 공정하게. 족바도 징계하고 김관영 바도 징계해라. 같이 갈 테니까 이거 일타쌍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